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귀농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하고 싶은 분도 있고 또 해보려고 시도하신 분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근데 실제로 부딪혀 보면 진짜 만만치 않고 또 실패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 TV나 이런 데 보면은 성공 사례 나오는데 정말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저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영상 보니까 또 귀농해서 실패하고 막 쫄딱 망한 얘기 그런 것도 나오고 하던데, 저는 나름 10년 동안 여기서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와서 좀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 생활 모델, 그리고 정착 모델, 생존 모델을 좀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짬짬이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 정리해서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최근에 들어서는 좀 더 사업 모델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저도 좀 고집이 있기 때문에 순환농법, 자연농법 이런 부분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만 매달려 왔는데, 그동안 행정은 거의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군에서 하는 사업이나 뭐 이런 거는 쳐다도 보지 않았었는데,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내 안에 갇혀버리는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설득하고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모델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사업 모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수익 모델,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참고로 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동해등해입니다. 동해등해 하면은 아마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곤충이죠. 사업 소개하는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좋은 수익 모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곤충이 이제 동해등해죠. 동해등해를 보면 파리목에 속하는 곤충이라서 파리하고 비슷합니다. 그 생장 과정이. 그렇지만 파리처럼 우리에게 뭐 병을 옮긴다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전혀 없는 아주 유익한 곤충이죠. 그리고 이게 생애 주기가 짧기 때문에 성충까지 되는데 거의 한 뭐 열흘에서 보름 정도면 되기 때문에 이 순환 주기도 짧아서 이렇게 실험적으로 하면서 또 수익 모델을 만들기에 상당히 괜찮은 그런 곤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해등해의 그 수익 모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 그것을 사료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처리 공장이 있죠. 처리 공장에서 1차로 다 걸러내고 골라내서 이제 그것을 갈아서 사료로 만들어줍니다. 둘 중에 이제 습식 사료, 건식 사료가 있는데 습식 사료를 동해등해 사료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수분이 한 80% 넘기 때문에 거의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잘 관리를 해서 냄새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이 또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수익 모델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걸 처리해주는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해등해를 키우기 위해서 사료나 뭐 이렇게 생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다른 부대 비용은 있습니다만은 이 먹이로서, 사료로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먹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아주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인지 궁금하죠? 1톤을 처리하는데 약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동해등해가 엄청나게 많이 먹여 치우기 때문에 그 규모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너무 지나치게 또 많은 투자를 해서 규모가 크면은 부담스럽고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항상 그 가족 노동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늘 생각을 합니다. 사람 써서 하는 모델은 좀 배제하고 가족 모델을 하면서 조금 서로 이웃이 품앗이 하면서 이 정도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주로 제가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해등해도 너무 많은 시설을 해서 크게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너무 또 적으면은
예, 그 단미 사료를 받아와야 되는데 탱크로리로 한 10톤 정도를 한 번에 가져옵니다. 예, 그걸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겠죠. 그걸 하루에 다 처리하는 거 아니고 10톤 되는 물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받아서 이제 펌프로 송출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먹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1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 1톤이면 한 달에 30톤 30톤이면 최저 4만 원 정도 하면 이제 120만 원이 그냥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은 동해등에 자체를 찌거나 말려서 그걸 사료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료는 이제 양계장, 또 양어장, 그 다음에 양돈장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추동물이 아닌 모든 동물에게 먹일 수 있는 단백질 사료죠. 그래서 그 비용은 어느 정도냐면 1kg에 한 3,000원 정도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격이 적은 건 아니죠. 근데 바삭 말리면 무게는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걸 감안하시면서, 그리고 말리는 그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이죠. 처음 투자할 때는 좀 그 시설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익 구조는 분변토입니다. 분변토도 굉장히 좋은 비료, 거름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숙성시키고 포장을 해서 판매하면은 뭐 화초를 키우는 분들이나 아니면 농장, 작은 농장이나 이런 곳에 공급할 때에 굉장히 좋은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 주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관광하기는 조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설을 할 때에 지나치게 많은 그 장비가 투입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동해등의 습성을 잘 이용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고안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냄새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반듯한 사육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컨테이너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판넬로 지어서 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델을 통해서 냄새나 이런 걸 잡아내고 또 온도 관리가 유리해야 됩니다. 동해등에는 온도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25도 이상 정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사육시설을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용은 뭐가 더나 습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톱밥이나 펄프 같은 것을 섞어주게 됩니다. 그것도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은 전기입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사육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온도 조절 장치를 전기로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이 이제 좀 든다 하는 것이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사육시설을 지으실 때 지붕이나 여기에다 이제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쓰시면 훨씬 더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곤충 사육사에는 좀 더 프리미엄을 주죠. 비싼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사료 원가, 옥수수나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곤충 쪽에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하겠죠. 그래서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변에 냄새 나지 않게 잘 관리해서 이웃과 더불어서 평안하게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톱밥이나 이런 것을 쓰면은 냄새는 거의 안 날 것 같은데, 어떠한 그 짐승이든지 곤충이든지 간에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자기는 잘 못 맡죠. 그런데 이웃들에게는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동해등에는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수익 모델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부수적인, 오히려 좀 다른 부분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면은 소규모 농가, 그 농업 그 수익 모델을 계속 만들어 놔야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닭을 100마리나 200마리 정도 키운다든지, 아니면 양어장을 통해서 물고기를 키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 바로 동해등해입니다. 동해등해는 정말 닭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닭사료로서 사용하게 되면은 면역이 올라가고 굉장히 알의 달걀의 질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좋은, 서로 상호 유익이 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장 같지만 좀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 잘 정착이 되면은 주변에 양계, 양어, 분변토를 통해서 또 농사 짓는 부분까지도 함께 유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통해서 좀 더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해등해 사육장에 왔습니다. 동해등에 볶는 거. 네. 아, 여기 지금. 아, 이 사료통. 이래 되니까. 애벌레들이 지금 여기서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놈이 이제 그 차로 얘가 연결하면 앞으로 요 잠그고 저쪽에 잠그고 히트로 해가지고 이 탱크는 제가 얼마나 이거 한 10분짜리 160만 양이 잘하면 up혀서 펌프해가지고 요것만 사고 요거만 다 up혀서 또 소개받아야 돼. 업체는 그 가까운데 sub식사를 하는데 그쪽에 하체가 이야기를 잘 하시면 그 양반들이 펌프하고 이런 걸 제공해준다. 사라 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잘해. 그러면 이제 요거 하다 보면은 요 이제 펌프를 해가지고 직접 펌프가 있습니다. 땡기라는 거잖아요. 네. 부하가 된 상태인데 금방 이제 이렇게 돼요. 이거 한번 보시면 움직이는 게 그쪽에 되거든요. 네네. 이거 이제 부하된 상태입니다. 아, 저런 거 있네. 요걸 알을 이제 저희들은 산라목을 받을 수 있고 오아시스를 사용하게 돼서 오아시스 요걸 사용합니다. 이런 사료는 어디 구입해야 되는 모양이네. 요거 펄프 쓰셔도 되고 그냥 펄프야? 컵밥 쓰셔도 되고 이건 사료가 아니네. 요건 우리 펄프. 펄프. 컵밥 쓰시는 게 맞아요. 컵밥 1.1에 55거든요. 상대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기가 한 6cm, 5cm에 7cm, 여기가 6cm거든요. 5cm에 7cm 사이로 겨울에는 좀 올리고 여름에는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여기 팔레트 위에 4단, 3단, 7단까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존하는 방식을 알아요. 어쨌든 몸쪽에 들어가는 데 있으면 나를 제대로 합니다. 또 따보니까 이거죠. 무섭긴데 내가 봤을 때 이놈이 부활을 가능한 지역 속도가 이렇게 부활했고 다른 무기에 대한 거기 선물질하고 이놈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건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10kg씩 담아가지고 요거 넣으면 일단 여기 170도 맞춰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빼거든요. 이거는 로스팅 된 거네. 요거 이제 이렇게 돼요. 상당히 가벼워졌네. 수분이 날아가 버리니까. 제가 이번에 갔던 농장은 좀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 분변토가 아직 처리가 안 돼서 좀 냄새가 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나치게 큰 거보다는 알뜰하게, 이게 굉장히 알뜰한 곤충이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게 없으니까 알뜰하게 빼서 그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면은 적어도 3가지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 규모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사업에 아이템을 좀 짜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미 사료를 받아와서 먹여야 되는데 그 가져다 주는 사람이 너무 작으면은 거래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1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그 분량이 돼야 탱크로리로 뭐 10톤씩 이렇게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냄새의 문제도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뭐 탱크로리로 붓는 과정에서 거의 냄새가 나지 않고, 근데 그 동해등에게 이제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딱 펼치는 그 순간에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냄새가 거의 또 안 나죠. 그래서 서로 효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뭐 EM이나 미생물을 좀 처리해주면 잘 처음부터 미생물을 도포하면서 먹이를 주면은 거의 냄새를 좀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 갈 때는 아주 청결한 동네에 같이 그냥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동해등의 사업이 나름 괜찮은 수익 모델인 것 같고, 이런 것을 이제 큰 토지 없이도 시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매우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탱크롤이나 큰 차들이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큰 차들이 자꾸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 또 위협감도 느끼고 사람들이 불편해 하니까 약간 마을 외곽에 떨어진 곳에 접근성이 아주 좋은 그런 곳에 농장을 만들 수 있으면 한 100평에서 200평 정도 규모, 뭐 토지는 한 200평 정도, 사육시설은 한 100평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좀 넉넉하게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근데 모든 그 기계로 막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동해등의 습성을 잘 활용하면은 이 기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해서 기술적으로 키우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더 동해등해를 소개하면서 그런 분들도 한번 찾아가서 만나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민폐를 끼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는 것을 잘 벤치마킹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동해등해를 통해서 좀 순환농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모델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누가 봐도 규모 있고 깔끔하고 좀 품격 있게 그렇게 좀 농사를 짓는, 그래서 그 분변토까지도 잘 활용을 해서 같이 순환농법을 실현하는 모습들을 구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